그러니까 오늘 강의에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하실 게, 바람직하게 뭐 이 제도가 왜 이 모양이에요 이런 거 안 다룰 거예요. 그냥 현재까지 2019년 이후로 현재 24년까지 이 제도가 바뀌어온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냥 실전용 강의일 뿐이에요. 뭐가 더 올바르고 아니고를 다루지 않습니다. 당초에 이 법이 처음 입법됐을 때 이랬어요. 이게 노동자의 뭐 인격권을 보호해야 된다. 뭐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뭐 되게 일어났던 가학적인 일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 앞에 책상 빼놓고, 옛날에 뭐 이런 거 막 태반도 아니었잖아요. 옛날도 아니죠. 2010 몇 년도 중반만 해도 뭐 이런 일은 태반도 아니겠지. 뭐 집어 던지고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음에도 이 해결이 뭐 마땅히 법이 마땅치 않았다는 거. 뜨거웠죠 당시에. 우리 사실 이런 거 좀 잡으려고 만들었던 법이었어요 당시. 얘는 우리가 이런 문제 좀 처리해보자. 좀 공감대도 있었고 뭐 저도 상당히 동의했고, 그래서 이제 탄생을 한 법이고, 이게 지금 모든 사안을 다 흡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안을.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법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법. 현재가 딱 이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법에 가까워요 사실은. 왜냐면 이 칼자루 쥐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뭘로든 변형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게 요즘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인격권 보호는 어느 정도 충족해 가는 것으로 보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요즘에 언론에 나타난 거 보면은 이거하고 굉장히 뭐 말도 안 되는 가학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런 거 솔직히 저를 비롯해서 제 주변에 있는 소위 전문가란 분들은 옛날보다 되게 찾기 힘들어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런 거 이렇게. 요즘에 사용자 눈치 봐요. 이 법 자체를 눈치를 봅니다. 대기업 다 눈치 봐요. 그냥 옛날처럼 뭐 화장실 앞에 다 책상 빼놓고 뭐 창고 밑에 내려가서 뭐 청소시키고 이런 게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요. 원초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는 좀 풀렸어요 사실은. 이 문제는 이제 이 양상이 변하는 거죠. 이게 그런 걸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을 넘어서게 되면서부터는 다른 거를 목적으로 두게 됩니다. 다른 내용. 자, 시간이 흐를수록 직장 내 괴롭힘 제도는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이 엉뚱한 내용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저도 뭐 최근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예견됐던 일인 것 같아요. 이 제도가 들어왔던 나라들이 대부분 이 문제를 겪고 어떤 개선 작업을 좀 벌이고 있었다. 여기 보시면은 노동자가 이걸 수단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런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비위행위, 명백한 비위행위를 방어할 목적으로 이걸 쓰기도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신고자 보호 정책 때문에. 신고자 보호라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함으로써 뒤에 이어지는 사용자의 징계를 막아내거나 아니면은 좀 어렵게 조사 행위를 어렵게 만드는 식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써요. 저는 이건 좀 제일 나쁜 거. 조직 내 우월한 지위 확보를 위해서 뭐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되게 노노 갈등의 극단적 현상에 나타나기도 해요. 승진, 선호 직무관계, 직무 가지고 트러블 내다 싸우다가 이런 걸로 많이 그러거든요. 뭐 이런 것들 정말로 순수하게 이 목적을 위해서 정말 낮은 수준의 신고를 지속 반복해서 상호해요. 보통 이런 관계가 되면. 왜 이러냐면 사실은 이 낮은 수준의 신고는 제가 장담하건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직장 생활에 해서 어떤 말을 섞고 지낸 사람이 한 두세 달 이상 말만 섞고 지내면은 이 수준의 신고를 못 할 수는 없어. 사적인 보복용, 사적 보복용이 뭐 직장 밖에서 뭐 특히 뭐 제가 다뤘던 케이스는 같이 술 먹고 술값 계산을 날만 한다. 진짜 이걸로도 신고하시는 거 봤어요. 술값 계산 문제. 그 다음에 뭐 말투 아니면 뭐 사실 이게 이런 문제도 있지만 뭐 불륜 문제도 있었어요. 이런 문제 자체를 가지고 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엮어서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회사 구조조정이 되기 위한 선제적 방어에 대한 모습 뭐 이런 걸로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리 신고를 해놓으면요, 구조조정의 선택에 대해서 좀 회사가 부담을 느끼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거 잘 알고 있어요. 그 로펌들에서 내놓은 그 직장 괴롭힘 가이드 같은데 보면은 노동자들이 이런 목적으로 직장 괴롭힘 사용하는지가 요즘 나와요. 이런 목적으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내용이 회사에서 자른데 그럼 이게 신고를 해서 얼마큼 지연시키고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정도 씁니다. 또 이게 사실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자신이 원하는 직무 환경 조성을 위해 특히 중간 관리자를 내보낼 때 이걸 많이 써요. 이 소장, 이 팀장이 없을 때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좀 빡세게 일할 일도 없었고 편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출퇴근도 우리끼리 마음대로였고, 근데 얘 들어오고나서 마음에 안 들어. 이럴 경우에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뭐 주로 문제 삼는 게, 이 포장은 직장 내 괴롭힘인데 그 내용을 열어보면은 대부분 이 팀장이 업무를 못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커피를 밖에 나가서 업무 시간 중 사 마셨어요.
약간 고자질에 좀 가까워요. 사실 이게 되게 나쁜 케이스 중 하나예요. 이거는 노동자끼리 싸움인데 노동자 일방이 조작하는 행위도 좀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물론 거꾸로 되는 때도 있어요. 회사랑 꽁짝을 맞아가지고 회사랑 노동자랑 연합해가지고 중간관리자를 날릴 때도 쓰기도 합니다. 예. 이게 뭐 너무 이게 양상이 다양해요. 직장괴롭힘 방지법의 현실, 사용자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건데, 사실은 저는 뭐 노동자들끼리 아웅다웅 하는 것도 걱정되지만 사실 그게 제일 커요. 사용자가 칼자루를 쥐고 흔들는 것 중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용도로 지금 쓰고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구조조정의 수단, 중간관리자를 뭐 내보낼 때나 노노 갈등을 이용할 때나, 특히 최근에 제가 보는 양상은 정규직을 정리하는데 많이 쓰여요. 마지막 남은 정규직들을 내보낼 때 보통 비정규직들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실은 정규직이 대부분의 팀의 관리자의 급일 때가 많아요. 관리자나 중간관리자, 그리고 그 밑에가 보통 비정규직 형태인데, 예. 이 사람 타겟팅 삼은 다음에 모두 비정규직한테 유사 문제, 그러니까 이 사람 문제 없어, 이 사람 평상시에 뭐 불편하게 한 게 없어, 이런 식으로 뒤져서 정리하는 수단으로도 쓰이긴 합니다. 물론 뭐 정말 문제되는 것들이 혐의를 발굴하기도 하지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혐의의 주동자, 그러니까 이 정규직을 내보내고자 하는 이 총대를 맨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에요. 피해자는 이럴 의도조차 없었던 경우가 많어.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사용자가 와서 인터뷰를 쭉 해본 다음에 가해자는 나와요. 정규직인 가해자가 너다. 그리고 이 피해자라는 사람은 뭔 일이 벌어진지 조차 몰라요. 이 법이 딱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중요치 않아요. 사실은 지금 사용자가 이 법을 가지고 쓸 때는.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처벌 의사가 있느냐, 구제를 받아야 되느냐,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용자한테는 이 가해자의 프레임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정리하는 게 더 수단화되고 좋은 도구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쓰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희도 많이 물어보죠. 이 피해자가 뭐 어떻게 신고를 했고, 어떻게 해서 조사에 착수했고, 피해자가 말하는 혐의가 뭐고, 끝까지 안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해자만 있는 사건, 이런 경우도 이런 게 태반이죠. 강도 높은 징계를 위한 괴롭힘 신고, 이게 이제 정말 많을 때 얘를 내보내고 싶어. 누군가를 내보내고 싶은데,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가 징계의 정당성이라는 법리에 살펴볼 때 이 사람을 정말 내보내기가 힘들어. 뭐 기껏 징계해봐야 뭐 잘 나와봐야 뭐 견책, 감봉. 그러니까 정말로 다 뒤져가지고 처음 조사의 발달이 뭐 갑자기 무슨 뭐 회사에 보고를 안 하고 뭐 비품을 사용했네 맞네, 정말 어떻게 보면 경미한 것들, 뭐 비품도 해봐야 뭐 폐기 처리한 뭐 의자를 가져갔네, 이런 거예요. 근데 얘를 어떻게 정리하고 싶어. 그럼 뭐 뒤지냐면 직장 괴롭힘이 뒤져요. 갑자기 전수 조사를 하겠다면서 막 설문을 받고 일종의 마녀사냥을 합니다. 예. 어느 순간 정말 이 사람이 조사를 받았던 행위, 정말 회사가 얘 이렇게 해서 징계를 해야지 했던 거는 어느 순간 이렇게 사라지고 사안이 갑자기 직계로 바뀌어 있어요. 직장 괴롭힘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럼 모든 이슈가 여기로 가버려요. 이런 용어로도 많이 씁니다. 특히 뭐 성과가 좋았던 이런 분들은 100% 거의 걸려요. 이거에 걸려요. 그 다음에 뭐 특정 노동자 세력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사용자가 이럴 때 되게 뭐 인격의 수호자가 되죠. 인격권의 수호자가 되죠. 보통은 이제 뭐 어떤 팀 자체를 없애거나 아니면 뭐 특정 뭐 노동조합도 요즘 복수 조합이 있는 거 아시죠? 그 노동조합끼리 싸움 붙인 다음에 직장 괴롭힘을 이용하기도 해요. 친회사적인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사용자 뭐 경영 담당자 뭐에 대한 직장 괴롭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아니면은 둘이 이렇게 붙어서 뭐 쌍방이 서로 신고해요. 둘이 이제 막 서로 뭐 구성원끼리 뭐 신고하게끔 유도하면 이쪽 편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유도 몰라. 왜냐면 모든 칼자루는 회사가 들고 있기 때문에 이유도 모르고 결과는 알죠. 결과도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대표적으로 쓰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가르쳐줄 이유가 없어요. 회사가 요즘 잘 쓰는 말입니다. 가르쳐줄 법적 의무가 없다.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법에서는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죠. 이게 현실입니다.